아이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야해종 행사도 안 한다네.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에서 새로 출시되는 렌즈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요 65mm FE DGDN Contemporary 제품입니다. 이름도 길고 재밌게 생겼죠? 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평소에 별로 서드파티를 권하는 편은 아닌데요, 잘 쓰시는 분들 쓰지 말라고 만류한 적은 당연히 없고, 저도 종종 사용하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리뷰 올린 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별로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이거 리뷰 의뢰가 와가지고 저는 별로 서드파티 권하는 편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냥 네 이러시고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신 건가 하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왕 하게 된 거 리뷰는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요,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은 꽤나 재밌게 생긴 렌즈로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길겠지만 먼저 썰을 좀 풀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테스트가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시간으로 넘기시되, 일단 이 65mm FE 컨텐 렌즈는 감성을 자극하려는 컨셉이 중요한 렌즈라서 설명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그마에서 글로벌 비전이라고 아트, 스포츠, 컨템포러리 이렇게 세 가지로 렌즈 라인업을 개편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저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시그마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르죠. 다만 이 중에서는 아트 렌즈가 가장 인기가 많고 종류도 많았고, 제가 사용했던 시그마 렌즈도 구형 삼식이 빼고는 다 트였어요. 1635 UFO 아트 삼식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컨템 라인은 조금 라인업이 부실했죠. 인지도가 있는 건 대부분 크롬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그마에서 풀프레임용으로 컨템 라인으로는 24mm f3.5, 35mm f2.0, 65mm f2.0 세 가지 렌즈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은 먼저 출시된 45mm 2.8까지 포함해서 I 시리즈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앞으로 아트 라인이나 스포츠에서도 I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면은 아트에서도 재미를 보겠다 뭐 이건가? 아무튼 이 I 시리즈들은 디자인적으로 기존의 렌즈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 철제의 밥통 모양의 후드겠죠? 짠! 이 톱니 모양의 밥통 후드인데요, 일단 손으로 잡았을 때 감촉도 나름 괜찮고, 바닥에 내려놓거나 뭐 가방에 놓고 꺼낼 때 어디 쓸리면은 위잉하고 이제 금소금이 나는데, 이게 또 은근히 수동 렌즈 감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을 해보시면 하루 만에 이거구나 하고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은 판매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라이카 유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감촉과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거 유출된 거 보고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눈으로 보면은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후드만 그런 게 아니라 렌즈 경통, 재질과 디자인도 모두 상당히 유니크하고 유려합니다. 조리개링도 제공이 되고, 초점링이랑 동시에 둘 다 메탈이에요, 알루미늄으로. 제조사 측에서는 이게 시네마 렌즈를 떠올리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려 RF 카메라용 수동 렌즈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경이 크면 모를까, 렌즈 구경이 62mm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경통도 특별히 대물 렌즈 쪽으로 가면서 커지지도 않고 일자를 유지하는 게 감촉, 조작감 모두 RF 카메라용 렌즈를 잡았을 때 딱 그것 같거든요. 크기가 그냥 거기서 조금 커진 느낌? 그 정도예요.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모두 금속으로 제작해서 내구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렌즈 무게는 405g으로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정도의 무게로 적당한 것 같아요. 기존 아트 렌즈들 좋은 렌즈들이었지만 디자인이나 무게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마운트 부분만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서 경통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등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65mm f2.0 컨텐 렌즈를 보시면요, 마운트 부분이 다른 경통 부위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특별히 휜 부분도 없이 실린더가 유려하게 대물 렌즈까지 일자로 쭉 뻗어 있어요. 거의 일자예요. 그래서 정말 제 취향입니다. 다만 이제 기본으로 액세서리로 마그네틱 렌즈 캡을 제공해 주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안쪽이 이렇게 벨벳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평소에는 여기 렌즈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느낌도 괜찮아요. 안 떨어지고 뗐다 붙였다 할 때 이 그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이게 필터를 끼면 요거 시그마 프로텍터인데 저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건 제가 샀어요.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필터는. 자, 이 필터를 끼고 나서 요거를 이제 렌즈캡을 끼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약간은 뭔가 그게 자력이 있는데 기울이면 뚝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영 그렇다. 또 이게 필터를 안 끼더라도 후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에 넣을 수가 없어. 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낙하를 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닿지가 않거든요. 더 이상 못 들어가서 바들바들 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보고서 오 괜찮다 예쁘다 이러고 나서 그대로 다시 여기에 넣은 다음에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플라스틱 평소에 많이 주던 거 시그마 똑같은 건데 요걸 주거든요. 요거를 주로 썼어요. 얘는 여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후드 안으로 들어가서 탈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쓰시게 될 거예요. 썰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초점거리 얘기를 해볼까요? 이 65mm라는 게 다소 생소한데 시네마 라인에서는 종종 있는 그런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2470 표준 줌 렌즈의 최대 망원 부분과 거의 유사한 느낌입니다. 65mm 대 70mm니까 5mm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충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얼추 감이 오실 거라고 봐요. 처음에는 저도 조금 낯설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역시나 인물 촬영하기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55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85보다는 조금 더 먼 그 정도 감각으로 원근감에 따른 왜곡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인물 사진 찍기 좋고 특히 뭐 가로 사진, 세로 사진 모두 적당히 집중되는 느낌이 좋았어요. 풍경을 담을 때에도 나름 정돈되는 느낌이 나는 정도라고 봅니다. 처음 사용해보시면 물론 조금 낯서실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단 초점거리는 55cm로 접사 비율이 약 0.15배로 매우 무난한 편입니다. 접사 비율 판단하실 때는 0.14배 정도 나오면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오면은 마주보고 앉아서 인물 촬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음식 사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는 거는 수월합니다. 접사 렌즈는 이게 아니지만 약간 초점거리가 어느 정도 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얼추 나는 점이 있어요. 광학 구성은 9군 12매 SLD 렌즈 1매, 비구면 렌즈 2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수 렌즈 3매가 들어갔는데 해상력이 어떤지 수차는 잘 잡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늘 보시던 해상력 차트를 조리개 수치별로 촬영해서 주변부와 중앙부를 같이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2.0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는 상당히 준수하고요. 주변부는 살짝 소프트한 편이에요. 그런데 조리개 2.8로 한 스탑 조이면은 중앙부는 진짜 좋아지고 주변부도 꽤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리개 4부터 피크를 치고요. 조리개 11까지는 육안으로 화질 차이를 느끼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조리개 5.6도 나쁘지 않죠? 조리개 8.0도 중앙부, 주변부 모두 선에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조리개 4부터 이어져 온 피크 구간은 11까지도 이어지고요. 그런데 조리개 16 넘어가면은 조금 컨트라스트가 약해지면서 회절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리개 22에서 회절이 오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상력은 나쁘지 않아요. 단점이 아니에요 이건. 2400만화소 최대 개방 사진 확대를 해보면요, 디테일이 모두 훌륭하게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상력 차트 정도 되니까 확대했을 때 뭔가 소프트함을 느낄 수 있지 실제 촬영 샘플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S3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1200만화소로 촬영을 하니까 이 렌즈 선에도 가지고 불만을 느낄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색수차도 테스트 해봐야겠죠? 요거 렌즈캡 가운데 부분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준수한데 제가 로우 파일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내보내기 한 거거든요. 화면만 통일해가지고. 그런데도 꽤나 깔끔하죠. 최대 개방 배경 쪽에 살짝 그 그린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우수하지. 그리고 당연히 조이면요 전혀 낌새도 안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렌즈캡 가지고 색수차 테스트를 했는데 요새 렌즈들이 너무 좋아서 이 테스트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뒤는 보여드리나 마나 별로 의미가 없겠죠? 실제로 촬영한 샘플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요. 네, 색수차는 정말 잘 잡았습니다. 나이스. 다만 이 렌즈 왜곡에는 조금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JPEG이고 요거는 로우 파일이에요. 차이가 보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A9로 촬영한 사진인데 바디에서 왜곡 보정을 켜가지고 왜곡이 보정된 상태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JPEG이고요. 요거는 그런 게 없는 거, 로우 파일에서 그대로 불러와줬을 텐데 왜곡이 상당하죠. 현재는 여기 지금 프로필이 없어요. 출시 전이기도 하고 조금 지나야 나올 텐데 그때는 나오면 이거 클릭을 하면은 바로 되겠지. 근데 지금은 안 되고요.
현재 구입하신 다음에 아직 프로파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외국에서 -8 정도 넣으면요 깔끔하게 보정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보정을 하면요 주변부 해상력이 조금 저하될 수는 있어요. 그걸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주변부나 이렇게 보고 보정이 되면서 약간의 해상력 저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65mm f2 컨템 렌즈는 11매 원형 조리개를 채택했습니다. 조리개는 f2부터 22까지 조여지고 렌즈 경통에 조리개 링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도작감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전원을 꺼서 최소 조리개로 조여져 있으면은 굉장히 구멍이 작고 촘촘하면서 조리개 날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럼 조리개 스펙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복회는 어떨까? 역시나 조리개 수치별로 복회를 촬영해 봤네요. 가장 중요한 최대 개방을 보시자면은 복회는 대략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에서는 살짝 그 원형이 약간 아쉬운 듯한 모습이 있고 주변부로 가면은 레몬 복회는 이 정도 생긴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양파링이라고 하는 연사크는 조금 보이는 편이고요. 복회의 특성 자체는 부드러운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리개 2.8 구경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2.8로만 조여도 주변부에 있는 레몬 복회는 많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조리개 4.0인데 조금씩 뭔가 각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5.6이 되면은 복회 크기 자체도 많이 줄고 각도 조금 선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다음은 8.0 복회가 많이 작아졌죠.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11 뭔가 조금씩 빛이 갈라지려고 그러고 조리개 16은 더 심해지고 마지막 조리개 22는 이렇게 끝납니다. 실제 촬영된 샘플을 보시면은 복회가 꽤나 부드러운 축에 속한다고 저는 보여요. 복회라는 게 뭐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게 선명한 애들이 있고 뭐 찢어지는 애들이 있고 갈라지는 애들이 있고 하는데 이 렌즈의 복회는 살짝 그 으스러지면서 부드럽게 퍼지는 경계가 그렇게 분명한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 개방에서는 주변부에 가면 갈수록 레몬 복회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은 회오리가 생기긴 하는데 뭐 필터 구경이 중간 정도여서 그런지 회오리 복회가 많이 심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거리별 흐림 정도도 보여드려야겠죠. 기존에 나와 있었던 45mm f2.8 같은 경우에는 배경 흐림 정도가 살짝 아쉬웠는데 65mm f2는 그래도 상당히 배경이 날아가는 편입니다. 키 대략으로 170 정도의 성인 여성으로 기준을 볼 때 근접해서 촬영하면 이 정도 배경 흐림이 나오고요. 촬영자가 뒤로 조금 와서 상반신 정도 담으면은 이 정도 배경 흐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 정도 담으면은 이 정도 배경 흐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신은 이런 느낌. 완전히 분리되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배 많이 나왔죠. 이제 진짜 곧 아빠 되네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은 대망의 AF 성능인데 제가 사실 서드파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AF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먼저 사진 촬영 안 하고 추적하는 거 보여드리자면은 이 정도 느낌입니다. 워블링 하나도 없고요, 헤매는 거 없고요, 정말 잘 따라다녀요. 제가 네이티브 렌즈를 쓰고 있는 건지 서드파티를 쓰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다만 이건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라서 근거리 원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리자면요 이 정도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뭐 나쁜 속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분명히 또 최고 속도는 아닌 것 같아. 약간 그래요. 시작. 다음은 연사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 렌즈로 처음 해본 연사 촬영이었어요. 오, 렌즈 진짜 좋다. 다시 뒤로. 빠르다. 훌륭하죠? 버퍼가 다 차가지고 버벅거리는 와중에도 렌즈 구동은 완벽하게 됩니다. 끝. 와, 끝내주네. 시그마 합격. 와, 합격. 오, 전날 그 촬영 도와주러 오신 구독자분들도 보더니 진짜 괜찮다고. 진짜 괜찮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띄워볼게요. 전력으로 질주하면은 이 정도로 추적을 해냅니다. 실제 촬영된 샘플 보시면은 초점 나간 거 한 장도 없어요. 훌륭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질주 달려 또 달립니다. 이게 2차 시도인 셈인데 이것도 역시나 초점 나가고 한 장도 없습니다. 계속 보여드려야 되나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헷 달려가면 이것도 역시나 마지막 나갈 때까지도 전혀 초점 나간 거 없고요. 계속 촬영한 거 보여드릴게요. 갓다리 정말 열심히 촬영한다. 이런 것도 보시면요 결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모두 완벽하게 추적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그 스냅에서 촬영할 때 아무런 이질감 없이 문제없이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E마운트나 L마운트용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미러리스용 렌즈, 시그마 렌즈를 제가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다들 이런가요? 정말 AF가 괜찮네요. 네이티브 렌즈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이러면 제가 좀 무안해지죠. 하지만 혹시 영상 AF는 어떨까? 짐벌 촬영한 거 전혀 스테빌라이저 안 올리고 제가 그냥 생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나 앞뒤로 왔다 갔다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망원 렌즈라서 그 움직임이 좀 둔해 보이는데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 반복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촬영을 했는데요. AF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제가 거리 조절을 실패를 해가지고 너무 근접해서 살짝 지금처럼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이거 말고는 다 잘 잡았어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습니다. 다만 이거 AF-S에서 최단 초점거리 근처에 있는 물체를 촬영하려고 하면요, AF가 조금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잘 못 잡고 그러잖아요. 약간 느리고. 근데 이거는 렌즈 문제라기보다는 소니 미러리스 방식의 문제도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조건인데 AF-C로 촬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다르죠. AF-C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그리고 또 워블링도 없이 굉장히 잘 잡아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분명히 또 이제 AF-S에서 가까운 물체 촬영하면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AF 버벅거려 라고 느끼실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특성이 있다 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렌즈의 메인 용도는 인물 촬영인데 인물 촬영에서는 그렇게까지 딱 붙어가지고 촬영할 일도 거의 없고요. 보통은 AF-C에서 IAF 이용해가지고 촬영하실 테니까 거의 불편사항을 느낄 수가 없을 거라고 보네요. 그리고 영상 촬영에서도 정숙한 AF를 보여줘요. 사실 이 렌즈 AF 구동소음은 조금 있는 편인데 사진 촬영할 때는 조금 끼릭끼릭하는 초음파 소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는 조용하게 촬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니 α7S3에서 녹음 레벨 기본 설정으로 26으로 해놓고 촬영한 것이거든요.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 이 정도는 정말 준수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영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커다란 단점이 있는데 바로 포커스 브리딩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초점링 돌리다 보면은 거의 마크로 렌즈 느낌 날 정도니까 영상용으로 쓰시기에는 약간 제약이 있어요. 영상용으로 AF가 좋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사진용 렌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총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시그마 아트 렌즈들에게 익숙한 저에게는 꽤나 신선한 그런 렌즈였어요. 아트 시리즈 화질이 좋은 건 맞지만 또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했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렌즈 같습니다. 그리고 AF 같은 경우도 정말 감이 좋았어요. 펌웨어도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바디는 A9이랑 α7S3였는데 둘 다 거의 모두 완벽에 가깝게 작동하니까 할 말이 조금 궁색하긴 하지만 잘 되는 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잘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걸 L마운트에서 쓰실 분들은 네이티브라서 괜찮겠지만 소니 E마운트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한 가지 고려하셔야 할 게 서드파티 렌즈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호환성에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 펌업을 했을 때 잠시 성능 저하가 온다거나 서드파티 액세서리 사용했을 때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이슈가 불규칙하게 종종 발생하거든요. 문제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다만 제가 3주간 테스트하면서는 특별히 오작동하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리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단가가 높을 것 같긴 해요. 렌즈 자체가 저렴이 보급형 단렌즈로 나온 것은 아니고 빌드 퀄리티와 컨셉이 감성을 자극하는 고급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성능도 외국만 빼면 굉장히 수준급이고요. 이 렌즈가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